안녕하세요, 실버타로입니다. 제가요, 드디어 공개를 하네요. 진짜 몇 개월에 걸쳐서 너무너무 힘들게 제작한 전자책이거든요. 이게 텀블벅을 통해서 9월 1일이었나? 8월 31일이었나? 이때쯤에 공개가 될 예정이거든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이게 뭐냐면 그 타로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책이거든요. 굉장히 트렌디한 타로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로 독학을 위한 책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타로는 굉장히 심한 레드오션이에요. 과포화 상태거든요. 대춘추국 시대예요. 지금은 당장 유튜브에 타로라고 쳐보세요. 수백 개, 수만 개의 영상들이 나오고요. 지금 당장 오픈 카톡방에 타로라고 쳐보세요. 스크롤을 내려도 끝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차별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그 해답이 이 실버타로 레시피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 리딩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트렌디하고 직설적이고 뭔가 좀 젊은 감각으로, 젊은 말투로 머리에 팍팍 쏙쏙 꽂히는 리딩들을 하죠. 뻔하디 뻔한 그런 정석적인 딱딱하고 재미없는 그런 교과서 같은 리딩 하지 않습니다. 절대 AI도 따라하지 못하는 리딩이에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뭐 챗 GPT든 생성형 AI가 굉장히 잘 발달이 된 시대잖아요. 그래서 많은 내담자들이 다 뭐 AI로 뭐 타로를 보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상담사에게 오는 상담 수도 굉장히 줄은 상태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차별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바로 표현력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신기가 없다, 나는 뭐 전혀 무슨 무당이 될 팔자도 아니고 신기가 전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풍부한 표현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실버타로 레시피에는 굉장히 저만의 어떤 직설적인 재미있는 표현들로 한 그런 책들, 본문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타로의 사원소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컨텐츠라고 해서 목차입니다. 메이저 아르카나, 마이너 아르카나 다 있고요. 78장을 일일이 다 제가 손수 작성을 했습니다. AI로 만든 그런 퀄리티 낮은 책들과는 다릅니다. 바보 카드도 있는데 이건 좀 나중에 보고, 마법사 카드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을 위한 미리 보기입니다. 최초 공개예요. 여기 보이시죠? 키워드도 다 있어요. 보시면 시작, 말재주, 창조, 자신감, 뭐 매력적인, 잘생긴, 다재다능, 이런 뻔한 키워드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보이시죠? 부정적인 키워드는 사기꾼, 어장관리, 자만심, 자기애가 강한, 자존심이 센, 허세, 애정결핍,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한, 여사친, 남사친이 많은, 술자리를 좋아하는, 이렇게 뻔하지 않은 어떤 트렌디한 키워드도 있습니다. 저만의 톡톡 튀는 표현들이 또 밑에도 있어요. 여기는 설명들, 뭐 상징들이나 뭐 인물 리딩, 카드에 관련된 설명들이 다 나와 있고요. 여기는 보이시죠? 인물 리딩입니다. 뭐야? 인물, 마법사 인물. 자, 이것도 뻔하지 않습니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센스가 있다. 인플루언서거나 SNS를 자주 하며 허세가 있는 사람이다. 술자리와 술을 좋아하며 사람들과 자주 어울린다. 자신감이 있고 소위 말하는 말빨이 좋아서 타인에게 쉽게 호감을 산다. 소위 말해 선수의 가능성이 높으며 이성 친구가 많거나 이성 관계가 복잡할 가능성도 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와, 좀 다르다 싶지 않나요? 보통 책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이런 선수라는 말들, 뭐 인플루언서거나 SNS를 자주 한다, 허세가 있다, 이런 말들 하지 않거든요. 이런 톡톡 튀는 표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기도 허풍을 자주 떨며 거짓말을 잘할 수 있다. 외향형으로 모임에서 장이 된다. 리더 역할을 한다. 외모는 보통 잘생기거나 예쁘다. 제 모든 임상 결과들, 제가 N년차 타로 리더거든요. 지금 굉장히 제 모든 임상 결과들을 다 바탕으로 한, 모든 걸 다 담아낸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대는 조금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투자할 만하죠. 연애운, 여기 보시면 얼빠다, 이런 말도 있고, 은근 눈이 높고 확 첫눈에 꽂혀 연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진지한 고백보다는 가볍게 플러팅하며 다가온다. 주변에 이성이 많기 때문에 어장관리를 하거나 나를 가벼운 잠자리 상대로 생각할 수 있다. 행동보다는 말을 더 잘하는 스타일이다. 상대의 하는 말들 다 믿지 말아야 된다. 자, 여러분들, 이런 책 보셨나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재회운도 보이시죠? 재회운이 들어가 있으나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닐 확률도 높다. 무조건 다 긍정적인 말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제가 타로 책들을 봤거든요. 재회운의 파트 자체가 없어요. 근데 저는 재회운의 파트에 뭐가 있냐? 속마음도 있고, 상대의 뭐 성향도 있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회운이 높은지, 재회의 흐름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좀 타로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 완전 강추드립니다. 이런 말들을 그냥 실전에서 팍팍 쓰시면 제 상담 확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말을 잘하고 그럴듯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실제 행동은 책임감 없는 모습,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며 동등한 관계보다는 갑과 을이 명확한 관계 추구, 자신의 인기를 즐기고자 하며 내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에 취해 있을 확률도 높다. 내가 자신에게 미련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톡톡 튀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타로 책들을 다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 연애운이라면 진짜 한두 줄로 끝나기도 하고요. 굉장히 자세하지가 못하고 뭔가 AI로 쓴 것 같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요즘. 근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봐도 인간미가 넘치죠. 딱 봐도 트렌디하죠. 딱 봐도 젊은 감각이 있죠. 타로의 주 고객층은 2030 여성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을 타겟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도 학업, 직장, 사업운까지도 다 있고, 뭐 연애 전문 타로 유튜버라고 해서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학업, 직장, 사업운도 있고, 금전운도 있고, 조언도 있고, 저자의 코멘트도 있고, 대박이죠. 제가 생각해도 좀 대박입니다. 이런 타로 책을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다니, 와, 여러분들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저를 만나신 게 여러분들 인생에서 최대의 행운이 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가 커뮤니티나 댓글로 나중에 다시 올릴게요. 아마 8월 31일쯤에, 9월 1일쯤에 올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1번 분들 한번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여러분들의 카드들을 딱 봤는데요. 이 사람 일단 자 놀랍네요. 이 첫 번째 카드에서부터 스터본, 고집이 진짜 황소고집만큼 세다라는 카드가 뜨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자물쇠 카드가 뜨고요. 기본적으로 약간 좀 융통성이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한 번 끝나면 평생 끝인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도 있고, 다소 조금 고지식하거나 좀 뭐 내로남불적인 부분들이 있겠다 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니까 항상 자기의 고집을 고수하는 느낌들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 고집도 진짜 황소 고집만큼 센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자물쇠 카드가 떠서 겉으로는 굉장히 뭐 밝은 척 하거나 자상한 척 하거나 뭐 로맨틱한 말, 달콤한 말을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자기의 진짜 속마음이나 진짜 어떤 불만들 이런 건 절대 말 안 하는 약간은 좀 음흉한 면이 있는 사람이겠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자물쇠 카드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 같아요. 항상 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뭐든지 그거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도 하고 쉽게 내어주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은근히 좀 집착이랑 소유욕도 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카드가 떠서 살짝 조금 쪼잔한 느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아낀다던가 자기의 시간을 철저하게 중요시하거나 자기의 공간을 철저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던가 그런 너무나 지나치게 독립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 카드가 떠서 기본적으로 회피형적인 기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되게 좀 급할 것 같고 바로바로 털어내거나 풀어내야 되는데, 이분께서는 항상 입에 자물쇠를 잠근 듯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기 방식에 대한 확신이 되게 강한 사람이거든요. 절대 뭔가 타협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라고 고집하다가 이 관계에서 갈등이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은근히 이 사람은 이 트랩드 카드가 떠서 스스로도 무슨 불안감이 되게 많고 자기 감정 안에 스스로 좀 갇히는 스타일 같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혼자서 생각이 되게 많기도 하고 멘탈이 약간 좀 약하다? 멘탈이 약간 유리 멘탈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살짝 좀 개복치 같은 스타일. 겉은 되게 여유 있어 보이고 뭐 사람 좋아 보이고 평판도 좋지만 속은 약간 좀 꽉 막힌 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좀 아까 융통성이 없다 했잖아요. 한 번 마음을 바꾸면 휙 바꿔버릴 것 같은 사람이에요. 살짝 일관성이 좀 부족하거나 태도를 돌변하는 그런 약간 욱하거나 급발진하는 성향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두 분께서는 뭔가 처음에는 진짜 운명적인 시작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연애를 하려고 간 장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공적인 장소에서 만났다던가 아니면 뭐 온라인에서 만났다던가 아무튼 기대 없이 갔던 소개팅, 뭐 기대 없이 갔던 술자리 이런 곳에서 운명적으로 좀 만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티키타카도 너무 잘 됐고 이런 사람이 내 인생에 앞으로 또 있을까 싶을 만큼 되게 좀 결이 비슷했거나 되게 특이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아마 서로 첫눈에 좀 반했을 가능성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우연성이라는 카드가 떠서 두 분은 우연히 잘 맞을 때도 분명히 있고 우연히 시작된 것도 맞지만 동시에 자꾸만 타이밍이 자꾸 어긋났을 수도 있겠어요. 서로 상황이 안 맞거나 뭔가 맞닿지 않는 지점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자꾸만 뭔가 시간적으로 아니면 물리적으로 거리감이 생겼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만약 그리고 뭐 만나셨던 분들이나 뭐 그런 어떤 애매한 관계에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약간 좀 환승의 가능성도 보여지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 리버설 카드가 뜨기 때문에 뭔가 상황이 갑작스럽게 변했다라는 카드가 뜨거든요. 혹은 이게 약간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두 분 사이에서의 어떤 갑과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초반에는 여러분들께서 갑이었을 수도 있겠고 약간 좀 갑질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완전히 을이 되었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께서 계속 을을 좀 자처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 사람의 속마음이 조금 더 올라오고 있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 을이 된 입장이다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속마음을 제가 좀 더 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의 속마음 한번 볼게요. 겉으로는 드러나는 속마음 한번 좀 보겠습니다. 뭔가 제가 느꼈을 때 이 사람께서는 자꾸 뭔가 좀 깔짝깔짝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간을 보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좀 관찰을 하려고 하거나 자꾸 말은 뭐 많이 하고 달콤하게 할지라도 진심은 좀 잘 안 내보이는 스타일 같기도 하고, 이게 괜히 뭔가 좀 툭툭 건드린다던가 약간 찔러본다던가 뭐 염탐을 한다던가 계속 여러분들의 뭐 스토리만 보면서 답장은 안 하고 뭐 연락은 안 한다던가 나는 너를 보고 있기는 보고 있어. 근데 너무 깊이 개입하진 않을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잘 살아 보이기도 해요. 뭔가 술자리나 모임 같은 걸 많이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진짜 뭐 잘 살아 보인다, 얘 나름 행복해 보인다, 이런 에너지를 풍기고 싶어 하거든요. 난 잘 지내, 난 나름대로 바빠, 이런 느낌들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활발하고 사람 많은 척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 겉모습 속에서는 어떤 불안감이 좀 묻어나오거든요. 혼자서 고민이나 죄책감, 후회 이런 그림자가 따라붙는데 이걸 막상 드러내지는 못하고 밤에만 혼자 좀 괴로워하는 시기거든요. 결국 겉모습은 약간 관심이 있어 하는 듯 아닌 듯, 찔러보는 듯 아닌 듯, 여지를 주는 척 마는 척, 이렇게 좀 애매하게 굴지만 사실 어떤 불안과 죄책감을 좀 가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진짜 속마음 뽑아볼게요. 이 사람은 속으로 진짜 엄청 누르고 있네요.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강한 욕구랑 어떤 성욕? 그리고 본능까지도 있는데 내가 이걸 드러내면 안 돼. 이걸 드러내면 나는 잣되는 거야. 라고 참고 있거든요. 자기의 본능을 길들이고 있고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고 뇌에 힘을 주고 있어요. 겉으로는 가볍지만 내면은 사실 굉장히 억눌린 어떤 갈망과 집착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 뭐 좀 책임질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가족 문제라던가 아니면 일적으로 되게 바쁘고 책임져야 될 게 많다던가,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대표인 입장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진짜 너무 정신이 없고 바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튼 짐이 너무 무거워요. 여기 보이시죠?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어도 내가 과연 이 관계를 그리고 너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 커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은 좀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많이 챙겨줘야 될 것 같고, 내가 너의 좀 어떤 찡찡거리는 걸 좀 받아줘야 될 것 같고, 너가 요구하는 걸 내가 좀 받아줘야 될 것 같아 라는 어떤 부담감이 크다고 보여져요. 어떤 책임감 그리고 압박감 때문에 지쳐있고 진심으로는 살짝 조금 버거워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게 정말 좋아하지만 약간 좀 지금 상황에서 너가 좀 짐이 되는 것 같아 라는 마음, 그리고 끌리지만 약간 좀 힘들다, 이런 모순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진짜 좀 진지한 관계를 원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벼운 관계나 가벼운 썸, 뭐 연애, 가벼운 거 이런 거는 진짜 싫어하고, 깊은 곳에서는 안정된 관계, 형식적인 관계, 남들에게 다 인정받는 관계, 뭐 비밀 연애가 아니라 공개 연애, 그리고 그런 좀 결혼 이런 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흘러가는 연애가 아니라 진지하고 안정된 틀 속에서 이어나가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동시에 도덕적인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이 좀 강한 사람 같기도 하고, 살짝 너무 뭐라 해야 되지? 꼰대 같은 사람 같기도 하거든요.
고집이 되게 세고 약간 좀 꼰대 같은 면이 있어요. 보수적인 면도 있고 자기 마음을 더 그래서 억누르고 있다고 보여져요. 너랑 가볍게만 가고 싶진 않아. 하지만 이걸 책임질 자신은 없어. 이런 좀 이중적인 마음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완벽주의적인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연애도 뭐 결혼처럼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을 때만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이미지도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되게 좀 빛이 나고 주목을 받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어딜 가든지 좀 여러 가지로 튀는 사람으로 보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의 외모나 스타일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혹은 남들과 쉽게 섞이지 않는 약간 좀 톡톡 튀는 면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항상 주변에서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성취를 이루거나 자존감이 높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 눈에서도 돋보이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잡기에는 좀 너무 높은 사람 혹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약간 좀 부담스러운 사람 이런 이미지가 강하다고 보여져요. 동시에 여러분들을 쉽게 잡히지 않는 사람으로 봐요. 여러분들 또한 이 사람한테 딱히 뭔가 크게 지금은 표현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속내나 계획을 다 보여주지 않고 은근히 좀 머리를 잘 쓰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되게 좀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해요. 겉으로는 가까워 보여도 속은 내가 다 알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똑똑하고 되게 영리하지만 은근히 나한테 좀 철벽을 치거나 은근히 나한테 뭔가 거리를 두는 것 같다. 내가 이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다 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그리고 되게 성실하고 꾸준히 뭔가를 배우고 쌓아가는 사람 혹은 뭔가를 좀 공부하거나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거나 이런 사람으로 인식을 해요. 욕심이 크고 현실적인 성취나 안정을 추구하는 면을 되게 높게 평가를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동시에 아직은 더 발전 가능성이 많은 약간 좀 성장 중인 사람이라고도 느껴요. 좀 뭐라 해야 되지? 여러분들을 연하처럼 바라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뭐 실제로 연하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되게 좀 귀엽게 본다?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되게 순수하고 귀엽고 살짝 애기 같은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케어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좀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성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속마음이나 여러분들의 상황도 볼게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솔직히 이미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나는 이미 이 사람한테 최선을 다했었다. 이미 나는 할 만큼 헌신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는 그게 아니라도 막판에 내가 너무 많이 매달렸거나 나는 솔직히 진짜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도 나름대로 좀 티를 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더 이상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어떤 좀 무력감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이 사람과 있으면 되게 편하기도 하고 티키타카도 되게 잘 됐기도 하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완벽한 이상형이었던 것도 맞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조금 정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혹은 약간 체념을 하거나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있는 부분들도 보여져요. 어차피 안 되겠지. 어차피 내가 뭔가를 해도 바뀌지가 않잖아. 이러면서 어떤 좀 슬픔, 후회 혹은 어떤 미련, 죄책감이나 자책감 이런 것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냥 한 번만 돌아와주면 안 되나? 재회는 둘째치고 진짜 그냥 한 번이라도 소통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인드일 수도 있겠고요. 지금 뭐 짝사랑이시거나 썸이신 분들이라면 이미 좀 마음이 멀어졌거나 이미 좀 너무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꼬실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제가 느꼈을 때 되게 어려운 사람 같아요.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쉽게 다 주면 흥미를 잃는 스타일이거든요.
약간의 갈등이나 신경전, 어떤 밀당에서 좀 쾌감을 느끼고 기본적으로 정복 욕구가 좀 센 사람 같아요. 자존심도 되게 세고 네가 나 좋아하는 거 알아. 근데 내가 이긴 거 아니야? 이런 우위를 느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꼬실 때는 적당히 좀 도발을 하고 완전히 지지 않는 태도를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너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좀 농담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지적이거나 재밌는 대화, 재치 있는 멘트들 이런 거에 쉽게 끌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빨이 좋은 사람에게 좀 끌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를 잘 가꾸고 좀 외적으로 예쁜 사람 에게 끌려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사람은 약간 좀 얼빠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좀 꾸며라, 외모를 좀 꾸미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좀 어떤 본능적인 매력에도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욕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매혹이나 뭐 강렬하게 쳐다본다던가 아니면 은근히 유혹을 한다던가 이런 거에 살짝 휘둘릴 수도 있어요. 좀 집착을 자극하시면 더 불타오르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조금 뭐라 해야 되죠? 어두운 분위기, 막 와인바나 약간 분위기 좋은 바 이런 데에서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난다면 조금 뭐 붙는 옷이나 파인 옷 이런 걸 입고 만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약간 섹시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사람과의 궁합적인 부분도 한번 좀 볼게요. 궁합이 어떤지.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요, 약간 어떤 희망과 치유, 어떤 영감 이런 에너지가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좀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울메이트 같은 관계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어떤 위로나 희망, 이상형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와, 이 사람 좀 다르다, 이상형이다, 너무 운명 같고 뭔가가 좀 특별하다 라는 감각을 강하게 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 사람은 주도권, 통제, 어떤 현실적인 기반 같은 걸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 같거든요. 관계를 좀 안전하게 굳히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약간 좀 꼰대 같은 면들, 자기가 너무 다 이끌려고 하거나 약간 고집이 지나치게 센 부분들 이런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답답하거나 아, 내가 괜히 이 사람의 페이스에 휘말리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대요. 여러분들 쪽은 다정하고 좀 포용적인 이미지이기도 하고 약간 좀 에너지가 되게 헌신적인 느낌도 있어요. 이해심이 되게 가득한 사람이기도 하고 따뜻하고 살짝 이 사람보다는 감성적이거나 감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이 사람한테 대하면 오히려 이분의 입장에선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궁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장점은 그래서 특별한 인연처럼 끌린다, 운명적인 만남 같고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관계라고 보여진다 이거고, 단점이 있다면 살짝 좀 어떤 예를 들어서 T와 F의 차이처럼 MBTI로 치면 T와 F의 차이처럼 누구는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누구는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조금 요구하는 게 있고 그런 사람들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과의 연락운이나 흐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요, 이 관계는 3주차에서 4주차 내로 결판이 나야 돼요. 한 3주차쯤에 두 분께서 갑작스럽게 뭐 연결이 된다던가 아니면 갑작스러운 계기로 다시 만남을 하게 된다던가 그럴 수도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3주차에서 4주차 사이가 되게 좋아요. 다시 연결이 되고 완성이 되는 그림들 그렇게 뜨기도 하고, 여기 보이시면 결혼식의 그림이 뜨거든요. 뭐 실제로 결혼을 한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결혼 얘기가 실제로 나오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재결합을 하게 되거나 사귀는 관계까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 지속성이 조금 문제거든요. 바람처럼 왔다가 또 바람처럼 도망갈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꼬시는 방법을 조금 참고하셔서 붙들어 매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네, 파이팅이고요. 이 사람과 만나게 되거나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는요, 우선 4,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2.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그 조언도 한번 드려볼게요. 혼자서도 좀 잘 살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가꾸거나 외적으로 좀 꾸미거나 아니면 이 사람 없이도 나는 행복하다, 안정되어 있다 라는 좀 마음가짐들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좀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거나 나 자신을 가꾸는 게 1순위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제 리딩이 인생의 활력이 되셨다면 네,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모두 잘 부탁드리고요. 네, 8월 31일 오늘 텀블벅에서 실버 타로 레시피라는 타로 독학책을 사전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책과는 다른 저의 리딩과 닮아있는 굉장히 풍부하고 톡톡 튀는 표현들이 있는 책이니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구매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 오픈 알림 신청하시고 얼리버드로 구매를 하시면 조금의 할인 혜택도 있으니 한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2번 분들 리딩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카드들을 딱 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뭐 웬만하면 뭐 딱 하나로 좁히진 않거든요. 근데 딱 하나로 좀 좁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외이신 분들 혹은 이미 사이가 좀 멀어져 버리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만 해당이 될 것 같은 리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다른 카드를 선택해 주시는 게 맞고요. 네, 우선 그러면 리딩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봤을 때는 이 Breaks Ups and Makeups 이라는 카드, 이 카드와 함께 이 Toxic Love 카드가 같이 뜨거든요. 여기에는 또 이런 카드가 있어요. 드라마, addictions, 그리고 애증관계 이런 카드가 뜨는데, 그래서 싸웠다가 다시 붙었다가 헤어졌다가 붙었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패턴들이 많았을 것 같은 관계라고 보여져요. 혹은 늘 좀 타이밍적으로 서로 안 맞거나 항상 뭔가 맞추려고 해도 자꾸만 어긋나고 그런 반복되는 패턴들이 많았을 것 같은 관계로 보여져요. 특히나 여기서 이 타워 카드가 뜨는데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나 큰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들, 이런 게 관계를 결국 무너뜨려버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갑작스럽게 헤어진 느낌이 있어요. 되게 뜬금없이, 이유 없이, 되게 어이없이 헤어졌다라는 느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큰 싸움이라던가 어떤 배신, 어떤 말다툼, 신뢰가 완전히 좀 붕괴될 만한 일들, 이런 게 이 관계를 무너뜨렸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혹은 그게 아니라면 약간 좀 어떤 큰 갑작스러운 환경적인 변화나 두 분 사이에서 도저히 맞출 수 없었던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라던가 두 분 사이에서의 성향적인 차이점들,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문제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결국 한쪽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거나 일방적으로 좀 회피식으로 끝난 느낌으로 보여져요. 이 관계는 더는 의미가 없다 하고 그냥 좀 체념을 하고 떠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결국 서로를 너무 지치게 했던 관계다, 이렇게 보여져요. 마치 무슨 드라마, 막장 드라마처럼 서로 진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진짜 막장처럼 싸울 수는 있어도 또 금세 붙고 금세 또 연락이 닿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가짐들을 봤을 때는 이번이 가장 좀 긴 이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이번에는 진짜 완전 끝인 것 같다, 이번에는 진짜 답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해요. 이 용서 카드가 떠서 누군가 한 명이 용서를 빌거나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뭔가 늘 싸움 후에는 미안하다, 이번에는 달라질 거다 하면서 용서가 반복이 됐던 사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또 이 toxic love 그리고 fury 조합처럼 사랑과 애증, 증오가 좀 공존하는 어떤 롤러코스터 같은 관계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서 이 여러 가지 카드들을 봤을 때
분노라는 카드도 많이 보여지기도 하고 서로 조금 화가 난 부분들 혹은 자존심이 상한 부분들도 보여지기도 해요. 누군가 진짜 뭐 막말이다 싶은 말들을 하면서 끝났나 싶기도 하고요. 관계는 이미 좀 많이 끝났고 한 차례 끝났고 어떤 물리적인 심리적인 거리감이 생긴 느낌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 forgiveness, 용서의 카드가 여전히 떠있는 걸 보면 미련, 용서, 뒤돌아보는 마음은 아직 남아있는 걸로 보여지기도 해요. 완전히 끝났다고 하기에는 아직 서로 감정의 잔재나 애증이 남아있어서 끊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봤을 때도 이제는 진짜 떠나야 한다. 더는 안 되겠다. 솔직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관계인 건 알지만 그냥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걸 보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이미 거의 좀 부처가 되었다. 도인이 되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거의 많이 좀 포기를 했거나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신 느낌도 보여지고요. 약간 좀 울분이 섞인 느낌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 억울한 느낌들 이런 것도 보여지기도 해요. 그동안 받았던 상처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냥 아예 그냥 돌아온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받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한 대 좁히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떠나야 한다는 거 알면서도 이 사람이 처음에 보였던 어떤 적극성, 처음에 보였던 어떤 헌신들, 나를 엄청나게 좋아해줬던 그런 부분들, 이런 강렬했던 정과 추억들 때문에 흔들리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관계가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기는 아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네. 이 사람의 성향이나 이 사람에 대해서 봤을 때도 약간 좀 은근히 욱하는 면모가 있거나 은근히 좀 충동적이고 불같은 면모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하고 싶으면 바로 뭘 해야 되고 열정은 크지만 그에 비해서 약간 오래 가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뭔가 뜨겁게 달려들다가도 쉽게 식을 수도 있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먼저 이 사람이 다가왔을 것 같아요. 먼저 되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네가 내 이상형이다. 나는 원래 결혼 같은 건 생각 없었는데 처음으로 너랑 결혼을 생각을 했다. 뭐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했거나 결혼 얘기들을 하거나 여러분들의 외모에 대한 칭찬들을 했거나 그러면서 다가왔을 가능성도 보여지고요. 그렇게 좀 금사빠처럼 다가왔지만 또 그런 반면 약간 되게 빠르게 끝난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갑작스럽게 빠르게 끝났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살짝은 좀 금사식 같은 면모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열정은 크지만 그 오래가지 못하는 느낌? 성향적으로 약간 좀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안정적이어 보이고 현실적이어 보이고 신중해 보이지만 이 사람이 깊이 보이는 성향은 굉장히 좀 안정감이 부족해요. 약간 멘탈이 되게 안 좋고 개복치 같은 면도 있고 변덕스럽고 한순간에 뭔가를 무너뜨렸거나 판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성향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좀 말을 하고 풀어야 되는 성격 같은데 이분께서는 항상 뭔가 숨겨놨다가 항상 뭔가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꽁해 있다가 몇 주 뒤, 몇 년 뒤, 몇 개월 뒤 이렇게 터트리는 사람 같기도 하고요. 한순간에 갑자기 우욱 하면서 끝날 수도 있는 느낌이거든요. 감정 컨트롤이 어렵고 약간 좀 극단적인 선택이나 말이나 행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랄까 뜨겁고 매력적이기도 하고 약간 모순적이고 이기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약간 좀 계산적인 부분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져요. 사랑을 약간 감정으로 심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항상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하는 스타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속마음도 한번 뽑아볼게요. 겉으로 보이는 속마음이나 아니면 지금 속마음도 이 사람께서는 겉으로는 아주 이성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끝났을 당시에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단호했다던가 다시는 뒤도 안 돌아볼 것처럼 다시는 안 만날 것처럼 했을 수도 있고요. 진짜 뭐 못한 말, 할 말 다 가리지 못하고 했을 수도 있겠고요. 나는 이제 내 생각이 확실해. 나는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말이나 행동에서도 정리된 듯이 결단한 듯이 보여줬을 가능성도 커요. 하지만 이건 진짜 속을 감추려는 가면 같은 느낌이거든요. 실제로는 후회랑 죄책감, 불안감이 되게 가득해요. 혼자 누워서 이렇게 밤마다 괴로워하는 이 그림처럼 여러분과의 일에 대해서 미안함, 불안함, 불면증 이런 게 뒤엉켜 있다고 보여져요. 실제로 좀 잠을 못 자고 있거나 뭐 우울증까지 있나 싶기도 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이대로 괜찮을까? 아, 내가 너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준 거 아닐까? 내가 너무 말과 행동이 달랐어. 내가 너한테 너무 솔직하지 못했어.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스스로 조금 자책을 하고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속마음은 철저히 좀 고립 상태라고 보여져요. 일부러 연락을 끊고 대답을 안 하고 있거나 자기만의 세계에 숨어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그게 무관심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속으로는 계속 곱씹고 답을 찾으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만의 등불로 찾고는 있지만 답을 쉽게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져요. 좀 더 볼게요. 왜 이런 생각들을 하는지. 이 사람의 깊은 곳에는 어떤 배신감, 회복이 불가하다, 약간 신뢰가 이미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 보여요. 혹은 본인이 배신을 당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여러분들 배신했다 이런 마인드도 보여지고요. 이미 많이 다치고 이 관계는 끝났어 라는 체념이 무의식 깊은 곳에 남아있어 보이기도 해요. 쉽게 좀 체념을 하는 사람 같거든요. 쉽게 좀 내려놓고 쉽게 포기를 하는 사람 같아요. 뭔가 무기력하다고 해야 되나? 다만 이 사람은 이 텐소드가 주는 특징은 더 떨어질 곳이 없는 바닥이거든요. 즉 이제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어떤 무의식의 신호도 함께 존재를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음 카드에선 에이스 컵 카드가 떠요. 이 바닥 위에 새로운 사랑 그리고 순수한 감정들, 회복을 하고 싶은 어떤 욕구까지 스며 있다고 보여져요.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여러분과의 어떤 감정적으로 따뜻했던 순간들, 여러분들이 줬던 어떤 헌신들, 사랑의 어떤 씨앗들 이런 게 꺼지지 않은 상태로 보여져요. 단순히 연애적 사랑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치유되고 싶고 다시 너랑 순수하게 사랑을 하고 싶어 이런 무의식적인 갈망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깊은 곳에서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있어요. 언젠가는 너랑 다시 마주칠까? 내가 기다리면 기회가 올까? 혹시라도 우리 둘 중에 한 명의 환경이 변화한다면 그런 물리적인 문제들이나 우리의 심리적인 거리의 문제들 이런 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새로운 환경, 새로운 방식에서 이 관계를 다시 이어나가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어떤 희망이 남아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당장은 혼자 서 있지만 속마음 깊숙이서는 앞으로를 좀 내다보는 기대감이 보여지기도 해요. 지금은 멀리 있지만 미래에는 다시 우리가 만날지도 몰라. 미래에는 다시 길이 열릴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왜 이런 생각들을 하는지 좀 더 볼게요. 이 사람은요, 과거의 상처나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 때문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려고 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서로 좀 신뢰가 박살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속마음에서는 차갑게 잘라내야 돼. 내 감정을 다 드러내면 안 돼. 라는 자기 방어적인 그런 이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본능은 여전히 끌리지만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 위험하다. 이런 판단 때문에 자꾸 거리를 두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되게 이성적인 사람 같기도 해요. 되게 현실적인 사람 같기도 하고요. 한번 끝난 관계는 절대 이어붙이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같기도 해요. 항상 뇌에 힘을 주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솔직히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적인 끌림이나 욕정, 열망까지 아직 확실히 남아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되게 운명 같은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을 과연 다시 붙잡을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게 맞을까 이런 양가 감정이 존재한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혹은 이게 제3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두 분 사이에서 어떤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게 보여지기도 해요. 사랑은 남아있지만 어떤 이성적인 감정들 때문에 스스로 갈등을 하는 거죠. 결국 이런 생각들을 하는 이유는 이미 떠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미련이 많이 남아서는 맞거든요. 떠나면서도 자꾸 뒤를 자꾸 돌아보고 있는 게 이 카드의 전형적인 심리예요. 내가 잘한 걸까? 진짜 이게 맞을까? 이런 자책과 회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되게 어려운 사람이네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자기한테 딱히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커요. 지금 봤을 때도 이 여자가 이제 등을 돌리고 있죠? 자기한테 뭔가 좀 화가 난 게 있거나 자기한테 삐진 게 있을 거다. 너가 쉽게 나한테 마음을 다시 주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자신을 뭔가 쉽게 용서하지 않거나 자기가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도 있어요. 이 사람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자기의 감정을 내주지 않고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을 약간 좀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도 있어요.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아직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일부러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거를 헤어지고 나서 안 바꾸셨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일부러 더 잘 사는 척을 하면서 그런 사진들을 올렸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네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많이 좀 헌신을 했던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어요. 되게 자기를 많이 이해해줬고 그냥 조건 없이 순수하게 사랑해주던 그런 되게 순수한 사람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다고 해요. 자기가 좀 많이 다시 돌려줘야 될까봐 그런 부담감이 있었다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만큼 나도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압박감이 좀 있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네, 되게 복잡한 사람 같긴 하네요. 머리가 되게 복잡해요. 이 사람 예민하기도 하고 생각이 되게 많네. 네, 그러면요.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혹은 뭘 바라는지 한번 볼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감정적인 교류나 이런 걸 바라는 것 같고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먼저 좀 사과를 해주거나 먼저 자기한테 좀 쩔쩔매주거나 그런 걸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 달콤한 말이나 감정적인 대화, 따뜻한 표현들 이런 걸 원하고 있어요. 단순한 현실적인 관계보다는 마음이 좀 더 잘 통하는, 결이 좀 비슷한, 본인을 좀 더 이해해주는 그런 흐름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싸웠다가 뜨겁게 불타올랐다가 식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흘러가는 잔잔한 관계를 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관계를 원해하고 있어요. 서로 그냥 다름을 인정하고 조율하면서 적당히 잘 맞춰가기를 원해요. 즉, 좀 몰아붙이지 말고 본인한테 따지지 말고 쪼지 말고 네가 나를 그냥 편안하게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속 깊은 바람은 나를 버리지 말고 외롭게 두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이 카드는 혼자 버려진 느낌이나 어떤 소외감, 부족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자기를 외면하지 말고 필요할 때 곁에 계속 있어주기를 원해야 하는 거 있어요. 즉, 나를 따돌리지 말고 나랑 함께 있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좀 부족하더라도 본인이 좀 형편적으로 좋지 않더라도 계속 이해해주고 내 곁에 있어주기를 원해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상황적인 문제가 있나요? 이 사람? 무슨 형편적인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 바라고 있네요. 네. 자,
이 사람과의 궁합적인 부분들 또 한번 볼게요. 말 그대로네요. 진짜 서로 첫눈에 반할 수도 있고, 서로 진짜 운명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진짜 이 사람께서도 굉장히 빠르게 불타올랐다가, 근데 또 한편으론 빠르게 식을 수도 있는 느낌이거든요. 서로 진짜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 한 명이 지나치게 계산적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꾸 뭔가 밀당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나 마음을 온전히 다 주지 않는 것 같다? 나를 테스트하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좀 더 생각 없이 만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두 분 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을 수도 있는 궁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좋을 때는 너무 미친 듯이 좋지만 안 좋을 때는 서로 치고받고 미친 듯이 싸울 수 있는 궁합이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꼬시는 방법 뭘까요?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좀 자극적인 에너지에 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모험이나 확 불붙는 긴장감, 열정 이런 거에 좀 쉽게 끌려 할 수도 있고요. 약간 욕구나 욕망이 좀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꼬실 때 좀 더 섹시한 옷을 입거나 섹시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좀 즉흥적으로 뭘 한다던가 당장 어디 갈래? 이런 식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난다던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속으로는 좀 지쳐있거나 평소에 마음이 불안정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자극만 주면 피곤해질 수도 있어요. 꼬실 때는 나랑 있으면 되게 편안하다, 쉴 수 있다, 이런 안정감을 살짝 섞어줘야 된대요. 즉, 뜨겁게 끌어당기되 동시에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정에 약해요. 인정 욕구가 좀 많은 사람 같거든요. 칭찬이나 존경, 박수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약간 우쭈쭈 해주는 것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요. 이분과의 연락운이나 흐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지? 두 분께서는 진짜 되게 생각보다 빠르게 연락이 오거나 빠르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에너지가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2주차, 3주차, 4주차 모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다시 한번 연결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나 2주차랑 3주차, 4주차 모두 너무 괜찮거든요. 그 이후의 흐름도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문제지 사실 결과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과정이 좀 험난하다 뿐이지. 그래서 한 일주일 차, 한 1, 2주까지만 조금 인내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분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만나게 되는 날짜도 찝어드려 보자면 우선 0, 6, 2, 그 다음에 8,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의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흐름이 되게 좋아서 좀 놀랐거든요. 조언도 볼게요. 조언. 지나치게 이 사람한테 의존을 하지 말아라 라고 카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도 좀 불안정한 면이 많거나 좀 감정 기복이 많으신 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분 때문에 불안형이 됐다. 이분 때문에 진짜 성격이 불안정해졌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라면 일단은 좀 평정심을 되찾고 차라리 다른 사람을 만나라 라고 카드는 추천드리고 있기도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중독적으로 끌리고 그런 사람은 맞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나를 미치게 하는 사람, 결혼까지 가기에는 좀 불안정한 사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딴 사람을 만나라 라고 카드는 조언도 드리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 리딩이 인생의 활력이 되셨다면 복채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모두 잘 부탁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네, 카톡 유료 상담 링크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8월 31일 오늘 텀블벅에서 실버 타로 레시피라는 타로 독학책을 사전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책과는 다른 저의 리딩과 닮아있는 굉장히 풍부하고 톡톡 튀는 표현들이 있는 책이니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구매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 오픈 알림 신청하시고 얼리버드로 구매를 하시면 조금의 할인 혜택도 있으니 한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3번 분들 리딩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3번 분들의 상황을 딱 봤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3 펜타클, 여기서도 머니 vs 러브, 뭐 여러가지 카드들이 자꾸 겹치는 의미가 보여지거든요. 두 분께서는 처음에는 진짜 운명 같다는 강한 끌림으로 시작했을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여져요. 서로 어떤 우연과 타이밍, 뭐 끌림 이런 게 되게 맞아 떨어졌고, 와, 이 사람이 진짜 내 소울메이트 같다.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할수록 뭔가 진짜 괜찮은 사람 같다. 말이 되게 잘 통하고 나랑 좀 결이 비슷한 사람 같다. 티키타카가 되게 잘 된다. 뭐 취미나 취향 같은 게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셨던 것들도 보여지고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진짜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던 느낌들도 보여져요. 하지만 동시에 이 방해 요소들, interference 카드가 distraction 카드, 동시에 한쪽이 늘 바쁘거나, 하지만 동시에 다른 한쪽이 늘 바쁜 사람이거나, 다른 관심사나 다른 상황적인 문제들, 다른 유혹, 이런 거에 좀 집중이 분산되어 있었던 느낌들도 보여져요.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보여지고요. 뭔가 두 분께서는 딱 무인도에 두 분이서만 있으면 진짜 잘 맞고 좋을 것 같은데, 항상 뭔가 방해물이 많고 항상 뭔가 방해꾼들이 많고 제3자라던가 하여튼 뭐 걸리는 게 많은 관계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진짜 뭐 공적인 관계거나 같은 회사, 뭐 같은 학교, 아니면 겹친들이 좀 많은 관계라서 서로의 시선을 좀 의식할 수밖에 없는 느낌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혹은 여기서 이 머니 vs 러브라는 카드가 뜨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연애보다는 돈, 일 이런 식으로 좀 워커홀릭의 기질이 있었거나 굉장히 좀 현실주의자라서 본인 자체가 1순위였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연애나 이런 것보다는 항상 현실, 돈, 자기 자신, 가족 이런 게 1순위였던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또 이 인터페런스 카드가 뜨기도 하거든요. 어떤 주변에 간섭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제3자의 문제들, 뭐 다른 이성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진짜 공적인 관계이신 분들 왜 이렇게 많이 보일까요? 오늘따라. 하여튼 뭐 사회적인 압박이라던가 제3자의 개입, 외부 요인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 푸시앤풀 카드가 떠서 서로가 주도권을 쥐려다가 약간 좀 기싸움 아닌 기싸움을 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서로 밀당을 하는 것처럼 의도치 않게 뭐 예를 들어서 연락을 받음에도 답장을 좀 느리게 한다던가, 자꾸 관심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자꾸 내가 다가가려고 하면 이 사람은 자꾸 한 발짝 멀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예 포기하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이 사람은 또 나한테 다정하게 굴고 여지를 주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만약 지금 헤어지신 분들이다라고 하신다면 이 사람이 은근히 자꾸 꿈속에 나오거나, 아니면 은근히 뭐 프로필 뮤직이라던가 아니면 상태 메시지라던가 자꾸 나를 거슬리게 하는 행동이나 사진들을 올린다. 뭔가 내가 봤을 때 이 인연이 완전히 끝나진 않은 것 같은데 좀 애매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혹은 여기서 unfinished라는 카드가 같이 뜨는 걸로 봐서 진짜 굉장히 좀 찝찝한 마무리였다? 혹은 시작도 끝도 없던 인연이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짝사랑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혹은 끝났다고 하더라도 뭔가 명확한 인사 없이 뭐 카톡으로 통보를 당했거나 전화로 통보를 당했거나, 아무튼 되게 찝찝하게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것처럼 끝난 분들도 많이 계시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잠수 이별 당하신 분들도 조금은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 이 바다의 카드가 뜨거든요. 그런 생각도 소수지만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이게 interference라고 해서 제3자의 개입, 뭐 환승 이런 걸 뜻하기도 해서
그런 것도 약간 좀 의심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성향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은 조금 계산적인 성향이 되게 강하다고 보여져요. 지나친 현실주의자,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도 맞고 한 번 끝난 건 평생 끝난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기 주도권을 놓치기 싫어하는 부분도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으로 보여져요. 자아가 약간 좀 비대하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의 좀 운명론적인 성향도 있어요. 어차피 될 인연은 돼 이런 식으로 쉽게 흘려보내거나 약간 수동적인 성격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뭐 짝사랑이시거나 썸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뭔가 표현을 해도 자꾸만 벽에다가 표현하는 느낌? 벽에다가 대고 돌아오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고 계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만 뭔가 헷갈린다? 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고 계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좀 포기해야 되는 걸 알고 뭐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없는 것도 알고 마음 없는 것도 알지만 사실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확실하게 끝내지를 못했고 마음 어딘가에서는 다시 잘 맞춰보지 않으면 될까? 다시 잘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남아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제 생각에 여러분들께서 더 이 관계에 진심이셨고 더더욱 이 관계에서 헌신을 했던 쪽이라고 보여져요. 여러분들께서는 애초에 사랑과 진심을 더 중요시했는데 이 사람은 뭔가 현실적인 조건이나 자기 방식을 고수하면서 실망이 깊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해요. 항상 뭔가 사랑을 할 때에 있어서 이 사람은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걸 자꾸 두드리는 스타일로 보여지기도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이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고 어떤 배신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져요. 끝내야 한다는 생각도 되게 강하신 것 같거든요. 끝난 줄 알면서도 정리가 안 됐고 여전히 미련과 상처가 공존하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기도 해요. 아마도 뭔가 자꾸 이 사람이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나 자꾸 꿈속에 나타난다던가 뭔가 미치게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헤어졌는데 완전히 뭐 차단을 안 해놓고 있다던가 여지를 은근히 좀 흘리고 있다던가 헤어지자는 말 없이 끝냈거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자, 그러면요 이분의 속마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겉 속마음과 속의 속마음도 한번 같이 볼게요. 겉으로 보이는 마음이 뭔지. 이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은요, 겉으로는 되게 신중한 척하고 되게 우유부단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굉장히 좀 수동적인 느낌들이 많이 든다는 말이죠. 겉으로는 나는 충분히 너를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어 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을 염탐하고 있거나 계속 멀찍이서 찔끔찔끔 뭔가 찔러보듯이 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쉽게 행동하지 않고 뭔가 계산하면서 시간을 두는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보다는 결과나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판단하려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져요. 동시에 겉으로는 방어적인 태도도 되게 강해 보여요. 내가 틀린 건 아니야. 내 입장은 굳건해. 이런 식으로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도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요구하거나 다가오거나 조금만이라도 대시를 하거나 연락을 하면 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뭔가 좀 방어막부터 치는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완전히 나한테 이끌리지는 않는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속마음은요, 속으로는 진짜 엄청나게 갈등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자가 이제 침대에서 잠을 못 자고 있죠. 잠을 못 잘 정도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마음은 흔들리지만 결정을 내리면 뭔가 확실하게 너를 책임져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진짜 완벽하게 연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진짜 결혼까지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그건 내 상황에선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일부러 좀 모른 척을 하는 태도가 보여져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받아들일까 차단할까, 이런 갈림길에서 눈을 가린 채 서 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결국 진짜 속마음은 내가 결정을 내릴 자신이 없어서 차라리 멈춰있고 싶다, 회피하고 싶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회피형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결정을 이렇게 미루다 보면 회피를 하는 것밖에 못 되는데, 네.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뭘지 좀 더 볼게요. 진짜 속마음과 무의식.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지금 뭔가 좀 집착을 하고 있다? 질투를 하고 있다라는 감정들이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도 보이고, 혹은 여러분들이 본인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 인기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도 있어 보여져요. 이미 뭔가 좀 끝난 관계임에도 여러분들한테 벗어나지 못하는 강한 끌림과 집착이 깔려 있어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끌려서 어쩔 수 없는, 진짜 마치 마약 같은 중독된 관계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만약 사귀셨던 분들이나 스킨십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속궁합적으로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되게 섹시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 이 사람한테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일인 이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놓기 힘든 존재라고 하거든요. 무의식 속에서도 이미 여러분들한테 깊이 얽혀있고 스스로도 그걸 잘 알고 있다는 의미이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떠나야 해, 거리를 둬야 해, 이런 생각도 깊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집착만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일부러 떠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미련이 좀 가득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의식은 벗어나야 하는데 도저히 끊어내지를 못하겠다,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보여져요. 왜일까요? 이 사람은 자기의 한 말들을 뒤엎고 싶어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한 말들을 좀 지키고 싶어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무슨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분명히 최근 따라서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들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자기가 예전에 했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혹은 자기가 예전에 했던 약속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그걸 뒤엎고 다시 연락을 하거나 만나거나 하면 좀 자기가 우스운꼴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도 보여져요. 이 사람은 진짜 뭐 단순히 육체적인 끌림이나 애증 같은 것도 있기는 한데요. 애증이 보여지네요. 왜일까요? 좀 많이 헤어졌다 붙었다 했거나 많이 다퉜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자꾸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렇게 좀 애증이 좀 강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진짜 여러분만큼 잘 맞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만큼 좀 잘 통하던 사람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도 같이 좀 마주보고 감정적으로 좀 통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떠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을 보고 있기도 해도 결국 돌아가고 싶은 곳은 여러분과의 진짜 관계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짜 감정 기복이 조금 심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힘들면, 기대면 받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끔은 약간 좀 욱하는 게 있다? 가끔은 너무 자기한테 요구하는 게 좀 있는 사람?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분들 또한 좀 고집이 세거나 쉽게 맞춰주지는 않는 사람으로도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조금 센 사람으로 바라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뚜렷하고 필요할 때는 약간 부딪히기도 하는 이미지로 보는 것 같아요. 나를 긴장시키고 살짝 좀 시험하게 만드는 사람,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들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되게 그냥 인기가 많고 주변에 사람이 많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부분들도 보여져요.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경쟁자가 많을 것 같다, 뭐 여러분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이성이나 동성이 많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진지하게 좀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과 결혼하면 진짜 좀 안정된 관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진짜 믿음직하다 라고 바라보는 부분도 있어요.
가치관이나 원칙이나 틀 이런 게 되게 뚜렷한 사람으로 바라봐요. 그냥 즉흥적이거나 자유분방한 게 아니라 자기만의 기준이랑 원칙이 있는 순정파 같은 사람, 뭔가 한 사람만 고지곳대로 바라보는 사람,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여러분들이 진짜 뭐 열녀비를 세워도 될 만큼 좀 그 한 사람만 보시는 분들 같기도 하거든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자신보다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 단계 좀 높은 사람이라는 인식도 있다고 해요. 그런 느낌도 바라보네요. 그래서 나한테 약간 좀 가르침을 좀 주는 사람, 나한테 많은 걸 깨닫게 해주는 사람,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좀 공적인 관계이신 분들, 혹은 겹친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보일까요? 혹은 저는 약간 느껴지게 살짝 좀 인터넷에서 만나신 분들 또 살짝은 있긴 하겠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약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뭘 바라는지 한번 볼게요. 바라는 게 있나? 이 사람은요, 제가 봤을 때 좀 수동적인 사람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먼저 결단력 있게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애매하게 두지 말고 말이든 행동이든 직설적이고 빠르게 보여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즉, 내가 헷갈리지 않게 네가 확실하게 표현해줘. 이런 바람이 있어요. 속으로는 이미 좀 잃어버린 것들 혹은 과거 상처나 미련을 많이 곱씹고 있거든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정이 많은 사람 같기도 하고요. 살짝 좀 쪼잔한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상 불만이 있거나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로 다 표현하지는 못하는 사람 같거든요. 항상 속으로 끙끙 앓고 나중에 뒤늦게 터뜨리는 사람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용서하거나 과거의 아픈 부분들을 좀 치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마음들이 보여져요. 즉, 네가 나를 이해해주고 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채워줬으면 좋겠어. 나를 엄마처럼 좀 품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아들내미 같은, 그런 금쪽의 아들내미 같은 바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결국 여러분들이 솔직하고 명확하게 마음을 말해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상상하고 해석하게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똑부러진 진실을 듣고 싶대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가장 원하는 건 애매함이 없는 확실한 대화나 진실, 결단, 고백 이런 거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답답한 사람이네요. 자, 그러면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궁합이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분은 진짜 감정적으로 서로에게 되게 충족감을 줄 수 있는 관계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 한다면 진짜 결혼까지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나 이상적이고 따뜻한 미래까지도 꿈꿀 수도 있는 궁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관계는 좀 현실적인 기반에서 좀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도 보여지기도 해요. 노력을 한다면 서로 안정감도 줄 수 있고 신뢰도 줄 수 있는 관계긴 한데 좀 문제는 이 카드거든요. 현실적으로 서로가 느끼는 서로에 대한 불안감, 어떤 결핍, 혹은 소외감 이런 게 좀 클 수도 있어요. 형편적으로나 사항적으로나 감정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서로 뭔가 나는 부족하다, 상대에게 버려질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자리 잡을 수도 있는 관계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좀 애정결핍처럼 갈구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좀 집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여져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 10컵의 그런 안정감은 공허한 꿈으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노력이 많이 필요한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합 점수로 치면 제가 봤을 때 같이 일하거나 같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이성적으로 발전하기에는 살짝 조금 아쉬운 그런 궁합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6, 70점? 그 정도라고 보여지고, 이 사람을 꼬시는 방법 어떻게 꼬시냐? 이 사람은요 좀 자신감 있고 매혹적인 그런 에너지에 끌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섹시한 사람, 좀 당당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밝고 카리스마 있고 당당하게 서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거든요. 꼬실 때는 나는 이미 매력적인 사람이다 이런 아우라를 풍겨야 해요.
약간 여러분들이 좀 더 갑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께서 좀 더 여우가 되셔야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뭐 불타는 이런 열정만 있으면 피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좀 지쳐있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좀 편해진다, 쉴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원하는 것 같아요. 꼬실 때는 네가 긴장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고 나는 네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야, 이런 안정감을 주셔야 한다고 보여져요. 결국 이 사람은 따뜻하고 감정적으로 공감해주는 사람, 그러면서도 밝고 귀엽고 따뜻한 사람에게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들어주고 깊이 공감해주는 모습이 큰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좀 동정심이 있어 보이거나 아니면 헌신적인 모습들, 이런 거에 좀 약한 사람 같기도 해요. 마음이 은근 여린 사람 같거든요. 네, 이 사람의 연락운도 볼게요. 연락운이나 앞으로의 흐름. 두 분께서는 발전이 되기는 하실 것 같은데 다만 약간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2-3달 이 정도는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2달까지는 약간 좀 답답한 그런 느낌들이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서로 좋아하긴 하지만 서로 기싸움만 하거나 서로 눈치만 보거나 뭐 서로 밀당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좀 답답하게 할 수도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는데요. 혹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뭐 이동수가 생기거나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물리적으로 멀어진다던가 아니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게 바빠져서 뭐 눈코 뜰 새 없이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던가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오해나 구설수나 갈등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 한 1개월, 2개월까지는 좀 조심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3개월, 4개월 이때부터는 조금 안정이 되기 시작하고 이분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러고 이분이서 먼저 연락이 오거나 적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의 흐름들이 먼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한번 좀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도 뽑기 이전에 이 사람과 연락이 오거나 뭐 만나게 되는 날짜도 찝어드려 볼게요. 우선 0, 5, 3, 6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조언. 조언으로 러버스가 뜨네. 신기하네요. 월드카드. 와, 여러분들 너무 좋은 카드들이 2개나 떴어요. 지금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굉장히 좀 좋거든요. 일단은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 자체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라 라고 카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안정적인 사람이 되다 보면 더더욱 안정적인 사람이 끌려올 수가 있다 라고 카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는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어요. 너무 빠르게 사랑에 빠지거나 너무 금사빠처럼 누군가에게 빠지지 말고 조금 그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보는 태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카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게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이 아닌지 이 사람이 말은 잘하지만 뭔가 행동은 좀 이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걸 한번 제대로 판단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3번 분들의 리딩도 여기까지고요. 제 리딩이 인생의 활력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모두 잘 부탁드리고요. 좀 더 개인적인 상담,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네, 카톡 유료 상담 링크로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8월 31일 오늘 텀블벅에서 실버 타로 레시피라는 타로 독학책을 사전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책과는 다른 저의 리딩과 닮아있는 굉장히 풍부하고 톡톡 튀는 표현들이 있는 책이니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구매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 오픈 알림 신청하시고 얼리버드로 구매를 하시면 조금의 할인 혜택도 있으니 한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